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론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29번째 시간으로 고독을 즐기는 법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 시공사.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조금이라도 주변을 관찰해보면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말 필요한 전화나 정보 검색을 할 때도 있겠지만 대개는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연출에 가까운 모습일 때가 많다. 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제대로 읽고 사색하기. 두 번째는 자신을 망치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고독을 즐기는 법이다.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하기.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한 파울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혼자 있다고 모두 고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감정이다. 외로움은 나를 찾아오는 감정이고 고독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스스로 불러내는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보다는 고독한 상태에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전 거의 매일 고독한 감정을 느끼는데 왜 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스스로가 고독과 외로움을 혼돈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고독은 부르는 것이고 외로움은 끌려가는 것이다.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홀로 남았을 때 우리는 대부분 고독하다는 말 대신 외롭다라고 말한다. 또한 고독은 무조건 혼자 남겨지고 외딴 곳에 고립되어야 느끼는 것이 아니다. 24시간 내내 즐길 수 있는 지적 행위이다. 사람들이 많은 대중교통 안에서도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도 고독에 빠질 수 있다. 만약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고독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고독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 원하는 걸음을 걸으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괴로워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자꾸 외로움에 빠져들 뿐이다. 고독을 즐기는데 타인의 도움은 필요 없다.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하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고독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질 힘과 무기다. 고독한 시간을 즐기며 강력한 내공을 가진 자신을 발견할 수도 민망할 정도로 빈약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건 해봐야 한다. 다만 고독 속에서 빈약한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자신을 더욱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고독이란 느닷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다. 24시간 내내 즐길 수 있는 지적 행위이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충분히 고독에 빠질 수 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내 안의 나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라. 간단하다. 떠나면 만날 수 있다. 고독과 친구 맺기. 송정님.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가 이사하신 집 어머니 산소에 등을 기대고 한참 앉아있다가 돌아오는데 차 창밖 하늘에 노을이 걸리며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조르주 무스타키의 나의 고독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는 노래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오버랩돼 흘렀다. 홀로 고향집을 지키던 어머니가 어느 날 말했다. 이 외로움을 너도 겪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구나. 아버지 돌아가신 후 10여 년의 시간을 어머니는 외로움과 싸우다가 돌아가셨다. 세월이 쌓이고 인연이 늘수록 이별도 돼간다. 몇 해 전, 몇 달 전, 불과 며칠 전에도 이승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했다. 예정됐던 뜻밖이던 모든 이별은 가슴에 상처를 남긴다. 이별은 그리움을 부르고 만날 수 없는 현실의 그리움은 외로움이 된다. 김광석 노래처럼 우리는 누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아간다. 슬픔과 고독의 신기록을 갱신해 간다. 아름다움과 연륜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꽃이 피어나면 그저 즐겁다가 아름답다가 흩어지는 꽃잎이 가슴이 베인다. 사실 외로움을 느끼게 된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성장하는 동안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뛰어놀고 장난치느라 외로울 시간이 없다. 어른이 되면서 고독이 침범에 들어온다. 누가 곁에 있다고 고독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의 혼잡 속에서 혼자를 느끼기도 한다. 언제 외롭냐고 물으면 답을 못한다. 때로는 외롭다가 종종 외롭다가 수시로 외롭다가 자주 외롭다가 매일 외롭다가 나중에는 언제나 외로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왜 외로운지 물어도 딱히 대답하지 못한다. 함께 있어도 홀로 있어도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타인에게 기댔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기도 한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뭔가를 시도했다가 더 외로워지는 경험도 한다. 그러면서 알아간다. 인생은 그냥 외로운 것임을. 그런데 조르주 무스타키는 이렇게 노래를 이어간다. 고독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난 외톨이가 아니라고. 혼자 있는 외로움을 말하는 단어 고독. 그런데 고독이 있기 때문에 외톨이가 아니라느니 고독을 친구 삼을 줄 아는 경지에 달하면 외로움도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게 되는 걸까? 재테크, 시테크, 우테크, 인생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고독을 즐기는 법을 알아가는 게 아닐까.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는 법, 고독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반추하는 법을 알아가고 싶다. 고독하다는 것은 오롯이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간다는 뜻이다. 고독 앞에서 내가 보내버린 시간들이 가슴으로 걸어 들어온다. 고독 앞에서는 내가 보내버린 시간, 사람이 떠오른다. 그 앞에서는 내가 방치해버린 감정이 떠오른다. 그래서 고독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미운 것이 없다. 다 고맙다. 그러므로 고독하다는 것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그립다는 뜻이고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고독을 즐기는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이별에 상처받지 않는다. 슬픔에 마음을 베이지 않는다. 인생의 내공이 쌓여 훌훌 떨칠 줄 알고 흘려보낼 줄 안다. 고독을 친구 삼는 순간, 고독이 함께하기에 나는 외톨이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은 물음표로 가득한 인생 시험지를 다 풀어내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고독은 철학 선생이다. 살아갈수록 고독이 두렵지 않게 된다면, 고독을 친구 삼을 줄 알게 된다면 그리 슬플 일은 아니다. 연륜이 쌓여가는 일은.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